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경제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배 가치관에 이어서 소득 불평등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측정 방법을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뭐 소득 불평등 원인과 그 제거 용이성 그는 뭐 간단하게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제 4번 큰 4번 소득 불평등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로렌츠, 지니, 10분위, 5분위, 애킨슨이 5개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뭐 할수록 평등, 불평등이냐,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모든 걸 로렌츠 곡선이나 지니 개수나 이런 거 다 측정할 때 자료는 똑같은 자료를 사용합니다. 동일 자료. 자, 자료가 자,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소득 신고됐죠? 그 소득 신고된 걸 보고 이제 소득 순위별로 소득이 제일 작은 사람 여기, 그 다음 소득이 많은 사람, 그 다음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쫙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순위별로 이렇게 나열해 놓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이제 꼴찌 소득자고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고소득자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를 10%씩 잘라 놓습니다. 10%씩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인구를 10%씩 잘라놔요. 10% 잘라놨으니까 이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9분위, 10분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게 이제 모든 걸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자, 먼저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 이 로렌츠 곡선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좌표에다가 자, 이런 좌표가 있어요. 네. 자, 이 원점이고요. 여기 원점에서 이제 요 X축은 우리나라 인구를 누적시켜 나가면 누적 비율, 인구 누적 비율이고 Y축은 소득 누적 비율입니다. 소득 누적 비율 이렇게 찍어 나갑니다. 자, 이 못 사는 사람부터 갑니다. 자, 이 못 사는 사람 인구 10%죠. 자, 인구 10%.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전체에서 몇 프로 갖고 있냐 이거죠. 인구는 10%인데 인구는 10% 갔어요.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몇 프로 갖고 있나? 1% 갖고 있다면 여기 1. 자, 소득은 1%를 갖고 있다. 자, 하위 계층 인구 10%가 소득은 1%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적입니다. 누적. 이거 새로운 10%가 아니고 이 사람들 포함하여 누적하여 인구 20% 이래. 인구 20% 이렇게 20% 같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몇 프로냐? 3% 다음에는 3% 이렇게 점을 다 찍고 이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인구 30%, 40%, 50%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탁탁 찍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인구 100%면은 다죠. 소득도 다잖아. 그죠? 그럼 제일 마지막은 인구 100% 가면은 소득도 100% 이렇게 마지막 딱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연결한 선이 로렌츠 곡선입니다. 자, 이거 아시겠죠? 이제? 여기 이제 하위 계층 인구 몇 프로 해서 소득 몇 프로 갖고 있다. 이렇게. 그걸로 이러면 우리 책에 볼 때 여기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 80%다. 여기 만약에 60%라.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하위 계층 인구 80%가 소득은 60% 갖고 있고요. 이 잘 사는 사람이 20%가 소득의 40%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알겠시겠죠? 자, 그러면 로렌츠 곡선은 뭐가 기준이냐? 만약에 그런 나라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 소득이라고 합시다. 완전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동일 소득이면 대각선이 나오겠죠. 예? 인구 10%, 소득 10%, 20%, 20%, 30%, 30%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대각선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이 대각선이 기준이 잡힌 완전 평등선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겠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완전 평등선, 여기 기준됩니다.
기준돼서 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이렇게 평가됩니다. 여기 만약에 A국이고요. 여기 B국이 이렇게 되고 C국이 이렇게 됐다. A국이 가장 평등, 그 다음 B국, C국이 꼴찌, C국이 가장 불평등,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이렇게 평가됩니다. 자, 그 참 이 이제 로렌츠는 보기가 좋고 그래요.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이다. 근데 이 로렌츠 곡선은 이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진위계수가 탄생한 겁니다. 진위계수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로렌츠는 A국이 1등, B국이 2등, C국이 꼴찌, 서수적 평가만 되지 기수적 평가가 안 되니까 A국과 B국의 차이, 정도, B국과 C국의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불평등한지 평등한지 이거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냥 1등, 2등, 3등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적 평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기수적 평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로렌츠가 이렇게 교차를 안 하면 판단이 되는데 교차하면 판단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B국의 로렌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고 B국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갔다가요. 이렇게 이제 이 A국하고 이 부분은 A국보다 더 대각선에 가까운데 여기 갔다가 뒤로 쳐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B국이 빨간 거다. A국은 이렇게 파랗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A국하고 B국하고 어느 나라가 평등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저 소득 구간은 B국이 더 소득이 높아요. 근데 이제 중산층 고소득층 오면은 A국이 더 높고. 그럼 이 전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로렌츠가 교차하면은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진위계수가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진위계수요. 진위계수는 기수적 평가되고요. 로렌츠가 교차해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계수 나옵니다. 자, 진위계수. 진위계수는 이 로렌츠 곡선을 가지고 면적을 구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요 대각선이 있고요. 만약에 요런 로렌츠 곡선이 있다 합시다. 요걸 이제 O, T, O' 요 삼각형 면적을 OT, O'라 하고 이 로렌츠 곡선이 만드는 요 반달 면적이 있죠. 이렇게 진위계수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하단 요 삼각형, 하단 삼각형 면적분의 자 OT, O' 면적분의 요 로렌츠가 만드는 반달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 면적분의 반달 면적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진위계수. 그럼 기수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면적을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하더라도 요 A국하고 B국하고 이렇게 교차를 하더라도 면적 계산되겠죠? 면적 계산되니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기수적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기수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진위계수부터 계산 문제가 들어오는데요. 완전 평등하면 진위계수가 얼마입니까? 완전 평등하면 진위계수가 얼마죠? 완전 평등하면 로렌츠가 대각선이잖아요. 이 반달 면적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완전 평등한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없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완전 평등한 나라는 진위계수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불평등한 나라 어떻게 되죠? 완전 불평등한 나라. 완전 불평등한 나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우리나라 인구 중에요. 요 한 사람이 소득을 다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 소득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사람 소득이 한 명도 없고 한 명만 소득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완전 불평등인데, 그러면 그 로렌츠 곡선이 0연자가 됩니다, 여러분. 로렌츠 곡선이 자 인구 99% 갈 때까지 소득이 빵프로죠. 그죠? 인구 90% 갈 때까지 소득이 빵프로요. 그 다음 나머지 한 명이 다 갖고 있으니까 끝에 1이 되겠죠. 그죠? 로렌츠가 0연자니까 이 삼각형 면적과 반달 면적이 똑같겠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불평등하면 진위계수가 1. 완전 평등하면 진위계수는 0.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 값입니다. 진위계수는 0에서 1 사이고 적을수록 평등이다.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진위계수는 0에서 1 사이 값이고 적을수록 평등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하나만 더 계산 문제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 자,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10명이라 가정합시다. 간단하게. 우리나라 인구가 10명이에요. 10명이고
5명은 소득이 빵빵빵빵빵이에요. 소득이 한 명도 없어요. 빵빵빵. 5명은 소득을 갖고 있는데 10원씩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10억이든 100억이든 뭐 1000억이든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계층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두 계층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다 똑같죠. 빵빵빵빵 0, 11, 10은 10, 11. 이런 경우는 진위계수가 얼마일까 이거죠. 자, 이런 케이스의 그 로렌츠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 케이스 로렌츠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인구 10%, 20%, 30%, 40%, 50%올 때까지 소득이 빵 떨어져. 전체 소득이 50억이고 소득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50%올 때까지 소득이 빵 프로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오는. 그 다음부터 이제 소득이 생기는데 인구 60% 가면은 소득이 이제 10원 생겼죠. 그러면 전체 50원에 10원은 소득 비율은 20%죠. 인구 60%면 소득 비율은 20%. 인구 70% 가면은 소득 비율은 전체 50원에서 20원이니까 소득 비율은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60% 가면 20%, 70% 가면 40%, 80% 가면 60% 이렇게. 이게 일정할 때 또 이게 직선으로 쫙 올라간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꺾여버립니다. 이렇게. 계층이 소득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 두 계층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꺾여버리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 여기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요 삼각형 원리에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면적분의 요 반달 면적하면 딱 0.5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진위계수가 딱 0.5가 나와요. 0.5. 그럼 여기 이제 계산 문제는 끝났고요. 여러분, 이 소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계층이 세 계층이다. 그래서 빵빵빵 10, 10, 10, 10, 그 다음에 20원, 20원, 20원 이렇게. 소득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계층이 세 계층일 때 로렌츠 곡선, 이런 계산 문제 잘 안 나오겠지만 로렌츠 곡선이 어떻게 나올까요? 꺾이는 게 두 번 꺾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 대각선이 나오면은 이렇게 한 계층, 두 계층, 세 계층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직선인데 꺾이는 게 두 개 나타납니다. 이게 빵빵빵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한 번 꺾이버리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꺾이버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게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뭐 진위계수 이제 계산 문제도 했고 0에서 1 사이 적을수록 평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분위 분배율. 자, 계속 계산, 이 자료는 똑같은 자료를 이용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은 공식 한번 보십시오. 공식을 보면 뭐 그대로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은 분자가요, 우리나라 최하위 계층 40%, 못 사는 사람 40%의 소득 비율, 즉 1분위부터 4분위까지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잘 사는 사람이 20%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 즉 9분위, 10분위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 이렇게 나눈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못 사는 사람 10%, 20%, 30%, 40%까지 요 사람들이 40%요, 요 사람들의 소득 비율을 분자해요.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이 20%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비율을 분모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식만 하면 요 자료 나오면 그대로 너가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완전 평등하면 얼마겠어요? 완전 평등하다면 여기 인구가 여기 인구의 2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완전 평등하면 소득도 2배일 것입니다. 인구가 2배니까 요 인구보다 요 인구가 2배니까 그래서 완전 평등하면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고 완전 불평등하면 여기 보면은 하위 계층이 분자에 들어가니까 요 못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빵뿌로요. 극단적으로 소득이 한 명도 없어요. 빵뿌로면 이거 분자가 0이면 0이겠죠. 그래서 2에서 0 사이고요. 요거 하나만 클수록 평등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클수록 평등이에요. 10분위만 2에서 0고 클수록 평등으로 평가됩니다. 뭐 특이하죠. 그 다음에 5분위 분배율은 5분위 분배율은 일단 여기 바뀌어요. 이렇게 상위 하위가 분자 분모가 역전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일단 최상위가 이제 분자라고 해요.
최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소득 비율, 즉 9분위, 10분위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을 분자해 놓고요. 분모의 최하위인데 최하위 20%입니다. 이거 20%, 20%. 그러니까 5분위라는 거죠. 5분위. 최하위 20% 갖고 있는 소득 비율, 즉 1분위, 2분위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 이거는 이제 상위는 요 20%요, 잘 사는 사람이 20%의 소득 비율을 분자해 넣었는데 못 사는 사람이 요 하위 계층 20%요. 20%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을 분모해 넣은 겁니다. 요거는 완전 평등하면 1이 나오겠죠? 왜? 모든 사람이 소득이 동일하다면 인구가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1이 나옵니다. 완전 평등하면 1이고요. 완전 불평등하면 여기 하위 계층이 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0%라면 분모가 0이면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까지는 1에서 무한대 사이고 적을수록 평등입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애킨슨 지수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애킨슨 지수는요, 계산 문제는 우리 책에는 계산 문제 예제 나와 있어요. 애킨슨 지수 계산 문제 예제 나와 있지만 경제학 시험에서 각종 경제학 시험에서 그 애킨슨 지수를 계산하시오라는 잘 안 합니다. 그 세무사 재정학이면 몰라도 세무사 재정학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애킨슨 지수 계산 문제 나오지만 경제학 시험에서는 애킨슨 지수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계산보다도 특징 알아둬요. 애킨슨 지수는. 역시 애킨슨 지수도 평가 방법을 알아두시고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애킨슨 지수는. 애킨슨은 이제 경제학자 애킨슨이 고안한 지수인데, 애킨슨 지수. 애킨슨 지수입니다. 자, 공식 한번 보세요. 애킨슨 지수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1 빼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 n분의 1 소득, 분해. 여기 분자에 희한한 걸 넣어줘요.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라는 이게 희한한 소득을 넣습니다. 이게 조사자가 자기 주관에 따라, 조사자의 분배 가치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매기는 소득입니다. 조사자가 누구냐? 자기 분배 가치관에 따라 주관으로 매기는 소득이에요, 이게. 균등 분배 대등 소득. 균등 분배. 그러니까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 후생과 대등한 후생이 되게 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을 균등 분배시키는 소득인데요. 그렇게 해석은 되는데, 이걸 조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으로 매겨요. 그럼 이 특징이 뭐냐? 애킨슨 지수는 조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동일 자료를 보고도 조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이걸 다르게 매긴다는 거죠. 여기. 그게 특징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 값의 범위는 진위계수가 똑같아요. 0에서 1 사이인데, 0에서 1 사이고 적을수록 평등으로 평가되고 클수록 불평등으로 평가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 무슨 특징이냐? 동일 분포를 보고, 우리나라 동일 소득 분포를 보고 공리주의자가 조사하면 0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공리주의, 아까 우리 분배사상 공배자 앞에서 공리주의자가 불평등을 가장 싫어하지 않죠. 불평등을 가장 싫어하지 않는 사상이죠. 이 사람이 조사하면요, 우리나라 소득 분포를 보고 평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매겨가지고 0에 가깝게 나와요. 0에 가깝게. 그 다음에 또 동일 분포인데 최소극대주의 사상가가, 최소극대주의자가 조사하면요, 동일 분포를 보고도 1에 가깝게 나옵니다. 아주 불평등하다 보는 겁니다. 이게 1에 가깝게, 그 0을 매겨가지고 1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최소극대주의는. 그 다음 이제 평등주의가 그 중간 사상이니까 평등주의가 조사하면 한 0.5가 나오고 중간값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분포를 보고도 이 사상가가 누구냐, 불평등을 가장 싫어하느냐, 불평등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막 보게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주관적으로 다르게 매기기 때문에요. 다르게 매기기 때문에 이게 0에서 1 사이로 조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애킨슨 지수가.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경제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배 가치관에 이어서
그 소득 불평등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측정 방법을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뭐 소득 불평등 원인과 그 제거 용이성 그는 뭐 간단하게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제 4번 큰 4번 소득 불평등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로렌츠, 지니, 10분위, 5분위, 애킨슨이 5개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뭐 할수록 평등, 불평등이냐, 5번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모든 걸 로렌츠 곡선이나 지니 개수나 이런 거 다 측정할 때 자료는 똑같은 자료를 사용합니다. 동일 자료. 자, 자료가 자,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소득 신고됐죠? 그 소득 신고된 걸 보고 이제 소득 순위별로 소득이 제일 작은 사람 여기, 그 다음 소득이 많은 사람, 그 다음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쫙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순위별로 이렇게 나열해 놓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이제 꼴찌 소득자고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고소득자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를 10%씩 잘라 놓습니다. 10%씩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인구를 10%씩 잘라놔요. 10% 잘라놨으니까 이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9분위, 10분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게 이제 모든 걸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자, 먼저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 이 로렌츠 곡선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좌표에다가 자, 이런 좌표가 있어요. 네. 자, 이 원점이고요. 여기 원점에서 이제 요 X축은 우리나라 인구를 누적시켜 나가면 누적 비율, 인구 누적 비율이고 Y축은 소득 누적 비율입니다. 소득 누적 비율 이렇게 찍어 나갑니다. 자, 이 못 사는 사람부터 갑니다. 자, 이 못 사는 사람 인구 10%죠. 자, 인구 10%.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전체에서 몇 프로 갖고 있냐 이거죠. 인구는 10%인데 인구는 10% 갔어요.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몇 프로 갖고 있나? 1% 갖고 있다면 여기 1. 자, 소득은 1%를 갖고 있다. 자, 하위 계층 인구 10%가 소득은 1%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적입니다. 누적. 이거 새로운 10%가 아니고 이 사람들 포함하여 누적하여 인구 20%이래. 인구 20%. 이렇게 20% 같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몇 프로냐? 3% 다음에는 3% 이렇게 점을 탁 찍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인구 30%, 40%, 50%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탁탁 찍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인구 100%면은 다죠. 소득도 다잖아, 그죠? 그럼 제일 마지막은 인구 100% 가면은 소득도 100% 이렇게 마지막 딱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연결한 선이 로렌츠 곡선입니다. 자, 읽을 아시겠죠, 이제? 여기 이제 하위 계층 인구 몇 프로 해서 소득 몇 프로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로 읽으면 우리 책에 볼 때 여기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 80%다. 여기 만약에 60%라.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하위 계층 인구 80%가 소득은 60% 갖고 있고 이 잘 사는 사람이 20%가 소득의 40%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알겠시죠? 자, 그러면 로렌츠 곡선은 뭐가 기준이냐? 만약에 그런 나라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 소득이라고 합시다. 완전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동일 소득이면 대각선이 나오겠죠. 네? 인구 10%, 소득 10%, 20%, 20%, 30%, 30%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대각선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이 대각선이 기준이 잡힌 완전 평등선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겠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완전 평등선 여기 기준됩니다. 기준돼서 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이렇게 평가됩니다.
여기 만약에 A국이고요. 여기 B국이 이렇게 되고 C국이 이렇게 됐다. A국이 가장 평등, 그 다음 B국, C국이 꼴찌, C국이 가장 불평등,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이렇게 가요. 자, 그 참 이제 로렌츠는 보기가 좋고 그래요.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이다. 근데 이 로렌츠 곡선은 이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진위계수가 탄생한 겁니다. 진위계수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로렌츠는 A국이 1등, B국이 2등, C국이 꼴찌, 서수적 평가만 되지 기수적 평가가 안 되니까 A국과 B국의 차이, 정도, B국과 C국의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불평등한지 평등한지 이거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냥 1등, 2등, 3등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적 평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기수적 평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로렌츠가 이렇게 교차를 안 하면 판단이 되는데 교차하면 판단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B국의 로렌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고 B국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갔다가요. 이렇게 이제 이 A국하고 이 부분은 A국보다 더 대각선에 가까운데 이렇게 갔다가 뒤로 쳐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B국이 빨간 거다. A국은 이렇게 파랗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A국하고 B국하고 어느 나라가 평등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저 소득 구간은 B국이 더 소득이 높아요. 근데 이제 중산층 고소득층 오면은 A국이 더 높고, 이 전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로렌츠가 교차하면은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진위계수가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진위계수요. 진위계수는 기수적 평가되고요. 로렌츠가 교차해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계수 나옵니다. 자, 진위계수. 진위계수는 이 로렌츠 곡선을 가지고 면적을 구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요 대각선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로렌츠 곡선이 있다 합시다. 이걸 이제 O, T, O' 요 삼각형 면적을 O, T, O'라고 하고, 이 로렌츠 곡선이 만드는 요 반달 면적이 있죠. 이렇게 진위계수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하단 요 삼각형, 하단 삼각형 면적분의 자 O, T, O' 면적분의 요 로렌츠가 만드는 반달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 면적분의 반달 면적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위계수. 그럼 기수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면적을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하더라도 요 A국하고 B국하고 이렇게 교차를 하더라도 면적 계산되겠죠? 면적 계산되니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기수적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기수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진위계수부터 계산 문제가 들어오는데요. 완전 평등하면 진위계수가 얼마입니까? 완전 평등하면 진위계수가 얼마죠? 완전 평등하면 로렌츠가 대각선이잖아요. 이 반달 면적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완전 평등한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없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완전 평등한 나라는 진위계수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불평등한 나라 어떻게 되죠? 완전 불평등한 나라. 완전 불평등한 나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우리나라 인구 중에요. 요 한 사람이 소득을 다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 소득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사람 소득이 한 명도 없고 한 명만 소득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완전 불평등인데, 그러면 그 로렌츠 곡선이 0연자가 됩니다, 여러분. 로렌츠 곡선이 자 인구 99% 갈 때까지 소득이 빵프로죠. 그죠? 인구 90% 갈 때까지 소득이 빵프로예요. 그 다음 나머지 한 명이 다 갖고 있으니까 끝에 1이 되겠죠. 이게. 그죠? 로렌츠가 0연자니까 이 삼각형 면적과 반달 면적이 똑같겠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불평등하면 진위계수가 1. 완전 평등하면 진위계수는 0.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 값입니다. 진위계수는 0에서 1 사이고 적을수록 평등이다.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진위계수는 0에서 1 사이 값이고 적을수록 평등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하나만 더 계산 문제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 자,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10명이라 가정합시다. 간단하게. 우리나라 인구가 10명이에요. 10명이고 5명은 소득이 빵빵빵빵빵이에요. 소득이 한 명도 없어요. 빵빵빵. 5명은 소득을 갖고 있는데
10원씩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10억이든 100억이든 뭐 1000억이든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계층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두 계층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다 똑같죠. 빵빵빵빵 0, 11, 10은 10, 11 이렇게. 이런 경우는 진위계수가 얼마일까 이거죠. 자, 이런 케이스의 그 로렌츠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 케이스 로렌츠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인구 10%, 20%, 30%, 40%, 50%올 때까지 소득이 빵%죠. 전체 소득이 50억이고 소득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50%올 때까지 소득이 빵%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오는. 그 다음부터 이제 소득이 생기는데, 인구 60% 가면은 소득이 이제 10원 생겼죠. 그러면 전체 50원에 10원은 소득 비율은 20%죠. 인구 60%면 소득 비율은 20%. 인구 70% 가면은 소득 비율은 전체 50원에서 20원이니까 소득 비율은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60% 가면 20%, 70% 가면 40%, 80% 가면 60% 이렇게. 이게 일정할 때 또 이거 직선으로 쫙 올라간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꺾여버립니다. 이렇게. 계층이 소득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 두 계층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꺾여버리는 이런 현상.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 여기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요 삼각형 원리에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면적분의 요 반달 면적하면 딱 0.5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진위계수가 딱 0.5가 나와요. 0.5. 그럼 여기 이제 계산 문제는 끝났고요. 여러분, 이 소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계층이 세 계층이다. 그래서 빵빵빵 10, 10, 10, 10, 그 다음에 20원, 20원, 20원 이렇게. 소득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계층이 세 계층일 때는 로렌츠 곡선, 이런 계산 문제 잘 안 나오겠지만 로렌츠 곡선이 어떻게 나올까요? 꺾이는 게 두 번 꺾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 대각선이 나오면은 이렇게 한 계층, 두 계층, 세 계층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직선인데 꺾이는 게 두 개 나타납니다. 이게 빵빵빵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한 번 꺾여버리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꺾여버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게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뭐 진위계수 이제 계산 문제도 했고 0에서 1 사이 적을수록 평등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분위 분배율. 자, 계속 계산, 이 자료는 똑같은 자료를 이용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은 공식 한번 보십시오. 공식을 보면 뭐 그대로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은 분자가요, 우리나라 최하위 계층 40%, 못 사는 사람 40%의 소득 비율, 즉 1분위부터 4분위까지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잘 사는 사람이 20%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 즉 9분위, 10분위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 이렇게 나눈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못 사는 사람은 10%, 20%, 30%, 40%까지. 요 사람들이 40%요, 요 사람들의 소득 비율을 분자해요.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이 20%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비율을 분모해 넣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식만 하면 요 자료 나오면 그대로 너가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완전 평등하면 얼마겠어요? 완전 평등하다면 여기 인구가 여기 인구의 2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완전 평등하면 소득도 2배일 것입니다. 인구가 2배니까 요 인구보다 요 인구가 2배니까 그래서 완전 평등하면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고 완전 불평등하면 여기 보면은 하위 계층이 분자에 들어가니까 요 못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빵뿌로예요. 극단적으로 소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빵뿌로면 이거 분자가 0이면 0이겠죠. 그래서 2에서 0 사이고요. 요거 하나만 클수록 평등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클수록 평등이에요. 10분위만 2에서 0고 클수록 평등으로 평가됩니다. 특이하죠. 그 다음에 5분위 분배율은 5분위 분배율은 일단 여기 바뀌어요. 이렇게 상위 하위가 분자 분모가 역전됩니다. 근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일단 최상위가 이제 분자라고 해요. 최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소득 비율, 즉 9분위, 10분위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을 분자해 놓고요. 분모의 최하위인데 최하위 20%입니다. 이거 20%, 20%. 그러니까 5분위라는 거죠.
5분위, 최하위 20% 갖고 있는 소득 비율, 즉 1분위, 2분위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 이거는 이제 상위는 요 20%요, 잘 사는 사람이 20%의 소득 비율을 분자에 넣었는데, 못 사는 사람 요 하위 계층 20%요. 20%가 갖고 있는 소득 비율을 분모해 넣은 겁니다. 요거는 완전 평등하면 1이 나오겠죠? 왜? 모든 사람이 소득이 동일하다면 인구가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1이 나옵니다. 완전 평등하면 1이고요. 완전 불평등하면 여기 하위 계층이 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0%라면 분모가 0이면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까지. 1에서 무한대 사이고 적을수록 평등입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애킨슨 지수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애킨슨 지수는요, 계산 문제는 우리 책에는 계산 문제 예제 나와 있어요. 애킨슨 지수 계산 문제 예제 나와 있지만 경제학 시험에서 각종 경제학 시험에서 그 애킨슨 지수를 계산하시오라는 잘 안 합니다. 그 세무사 재정학이면 몰라도 세무사 재정학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애킨슨 지수 계산 문제 나오지만 경제학 시험에서는 애킨슨 지수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계산보다도 특징 알아도 애킨슨 지수는. 역시 애킨슨 지수도 평가 방법을 알아두시고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애킨슨 지수는. 애킨슨은 이제 경제학자 애킨슨이 고안한 지수인데, 애킨슨 지수. 애킨슨 지수입니다. 자, 공식 한번 보세요. 애킨슨 지수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1 빼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 n분의 1 소득, 분해. 여기 분자에 희한한 걸 넣어줘요.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라는 이 희한한 소득을 넣습니다. 이게 조사자가 자기 주관에 따라서, 조사자의 분배 가치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매기는 소득입니다. 조사자가 누구냐? 자기 분배 가치관에 따라 주관으로 매기는 소득이에요, 이게. 균등 분배 대등 소득. 균등 분배. 그러니까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 우생과 대등한 우생이 되게 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을 균등 분배시키는 소득인데요. 그렇게 해석은 되는데, 이걸 조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으로 매겨요. 그럼 이 특징이 뭐냐? 애킨슨 지수는 조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동일 자료를 보고도 조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이걸 다르게 매긴다는 거죠. 여기. 그게 특징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 값의 범위는 진위계수가 똑같아요. 0에서 1 사이인데, 0에서 1 사이고 적을수록 평등으로 평가되고 클수록 불평등으로 평가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 무슨 특징이냐? 동일 분포를 보고, 우리나라 동일 소득 분포를 보고 공리주의자가 조사하면 0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공리주의, 아까 우리 분배사상 공배자 앞에서 공리주의자가 불평등을 가장 싫어하지 않죠. 불평등을 가장 싫어하지 않는 사상이죠. 이 사람이 조사하면요, 우리나라 소득 분포를 보고 평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매겨가지고 0에 가깝게 나와요. 0에 가깝게. 그 다음에 또 동일 분포인데 최소극대주의 사상가가, 최소극대주의자가 조사하면요, 동일 분포를 보고도 1에 가깝게 나옵니다. 아주 불평등하다 보는 겁니다. 이게 1에 가깝게, 거의 0을 매겨가지고 1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최소극대주의는. 그 다음 이제 평등주의가 그 중간 사상이니까 평등주의가 조사하면 한 0.5가 나오고 중간값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분포를 보고도 이 사상가가 누구냐, 불평등을 가장 싫어하느냐, 불평등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막 보게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주관적으로 다르게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0에서 1 사이로 조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애킨슨 지수가. 자, 그래서 애킨슨 지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뭐 예제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애킨슨 지수 계산 문제도 나와 있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건 한번 그 예제에 따라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해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소득자들을 위한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마지막으로 각종 소득 재분배 정책 수단과 그 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재분배 정책 수단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소득 재분배 정책 수단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 수단들, 저소득자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 수단들입니다. 예. 우리 교재에 크게 세 개로 나눠놨죠. 1번 조세제도에서 누진세제도가 있습니다. 누진세제도. 누진세야만 됩니다. 그리고 직접세가 다 거의 누진세죠. 소득세, 법인세, 뭐 상속세, 정려세 이런 것들. 누진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죠. 우리 앞에. 간접세는 뭡니까? 간접세, 우리 소비세나 부가치세 이런 간접세는 역진세입니다. 저소득자가 더 불리한 조세입니다. 근데 누진세는 이제 탈세절세가 없다면 고소득자들이 엄청난 조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이거죠. 누진세, 직접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각종 이제 사회보장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 자, 각종 사회보장제도들 3군으로 크게 나눠놨죠. 1번에는 이제 일반 대상 사회보장제도로 요 책 많이 각종 사회복지사업.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시행하고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 지지제.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최저가격제도 있어요. 최저임금제나 쌀 가격 지지제. 그 다음에 이중고까지는 우리나라 안 합니다만. 그 다음 의무교육. 의무교육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가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데, 의무교육도 이제 사회보상제도입니다. 자기가 벌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겠다. 의무교육. 그 다음에 공공주택사업.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사업. 그런 게 쭉 적혀있죠. 여기 1번이 이제 각종 일반 대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번에는 이제 사회보험. 정부가 강제적으로 보험을 운영해서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4대 사회보험이 있죠. 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재보상보험, 연금보험 이렇게 강제적으로 들게 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사회보험사업.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 혹은 공적부조라 했는데 이거야말로 완벽한 재분배 정책으로 이걸 다른 말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하여 완벽한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이거는 앞에 우리나라 이제 기초생활을 하려면 50만원 필요하다. 50만원 안 되는 국민이 있다. 그런 국민은 무조건 정부가 50만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공공부조, 공적부조라는 것이요. 자, 여기 이제 크게 3군으로 나눠놓고 우리 교재에 3번 해가지고요. 부의소득세제도라고 적혀있죠. 책에. 부의소득세제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이 제도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부의소득세제도를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참 좋은 제도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바가 없는 제도입니다. 연구만 하고 있고요.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출제가 안 됩니다. 부의소득세. 그래서 이 제목에 여러분 우리 책에 이제 3번 부의소득세에 되어 있죠. 이걸 싹 지워버리고요. 오히려 이걸 바꿔놔요. 제목을 바꿔놔요. 요거는 시행 안 됐으니까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경제학 시험에는 안 나온다만 부의소득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EITC. 이걸 적어놓으세요.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해가지고 요거 그다 번역하면은 근로소득보존세제인데 우리나라는 근로장려세제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부르는 용어를 적어놓으세요. 근로장려세제 이렇게. 근로장려세제. 원어는 EITC입니다. EITC.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작년도의 근로소득을 보고요. 근로장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 있잖아요. 작년에 근로소득을 벌인 근로소득자들을 보고 그 근로소득자들 중에도 저소득 근로자들 있죠. 저소득 근로자들. 그 사람들 국세청에 대한 이건 국세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 근로소득을 보고 이 소득을 열심히 일했네, 근로했네. 근데 소득이 너무 적네.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너무 적구나. 그래서 국세청에서 돈을 내줍니다. 몇백만 원 내줍니다. 근로를 했는데 너무 적다 근로소득이.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내주는 이런 제도로서 우리나라 최근에 얼마 시행한 지 한 10년 됐나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으니까 요거 오히려 3번에 제목에 요거 대신에 요걸 적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들어온 이유가 미국에서 이거는 70년대부터 미국에 시행했거든요. 미국에서 요거 70년대부터 시행해갖고 미국에서 잘 시행되는 거 보고 우리나라 따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각종 사회보장제도들이 있는데 이 사회보장제도 중에 그래도 제일 강력한 제도가 요 공공부조 요거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보장제도 이 소득 재분배 정책들을 잘해주고는 싶은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복지병에 걸리더라는 거죠. 이 사회 저소득자를 위해서 소득 재분배를 강하게 하고는 싶습니다. 해주는 싶은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저소득자들이 복지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일을. 특히 이제 그 중에도 제일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인 이 공공부조 요놈이 또 가장 문제점이 심각해요. 이거 50만원 다 보장해 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요 이 제도 혜택 안 보고요 취업을 해가지고 한 달 내내 고생해갖고 벌이는 소득이 60만원이야 60만원. 근데 놀아도 일 안 하고 놀아도 50만원 보장받는 누가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놀면서 50만원 보장받는 게 더 낫겠죠? 나가봐야 60만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 이게 강력하긴 하지만 가장 또 복지병에 걸리는 노동 공급을 많이 제어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가. 이 제도는요, 이거는 일을 안 해도 그냥 보상해 줍니다. 50만원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이면. 근데 이놈은요, 근로를 해야 보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작년에 근로소득을 안 하면 보조를 못 받죠, 이거는.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벌어놔야 그걸 근거로 해서 국세청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놈도 노동을 저해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노동을 덜 저해하더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제도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 겁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요거 이제 쭉 외우지 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소득 재분배 정책들이라 알아두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 책에 특징 및 단기적 문제점이라 되어 있죠. 특징 및 단기적 문제점은 이거 전부 다 복지병에 걸립니다. 복지병이란 뭐냐면은 노동저해, 노동공급저해입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효율저해입니다. 효율성저해. 효율성저해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거 그대로 거시경제학에 그대로 나옵니다. 거시경제학에 가서 뭐 나오냐면 이 제도도 그대로 거시경제학 쪽에 우리나라 경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장치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공부하세요. 요것들이 미시경제학 쪽에서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들이고요. 거시 쪽에서는 우리나라 경기를 너무 호황을 잡아주고 너무 불황으로 떨어진 걸 잡아주는 자동 안정 장치로 작동됩니다. 거시경제학 자동 안정 장치 이중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동 안정 장치로 작동이 된다. 이 거시에 가서 이거 언급해 드릴 겁니다. 이 거시경제학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동 안정 장치 공부합니다. 그거 같이 공부. 그때 가서 이거 자세한 내용 이제 공부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동시에 공부해요. 미시에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 수단들이다. 거시 쪽에서는 자동 안정 장치들이다. 시험에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 안정 장치는
자동화 거시경제학 문제입니다. 자동화 장치가 아닌 것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러니까 자동화 장치들이 요것들입니다. 똑같으네.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뭐 재분배 효과의 강도 이런 건 안 보대요. 그거 다 삭제하십시오. 재분배 효과의 강도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모든 내용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부의소득세 제도가 좀 소개되고 있죠. 부의소득세 제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 책이니까 뭐 소개되어 있는데 뭐 안 나옵니다. 경제학 시험에는 부의소득세에 대해서 안 물어집니다. 그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EITC 소개하고 있죠. 한 6줄, 7줄 해가지고 EITC 제도가 무슨 제도인가 그 소개되고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EITC. 우리나라는 근로장려세제라 부릅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마지막 참고 쿠네츠 U자 가설이 나오는데, 그 U자 가설은 뭘 조사한 그래프냐만 아시면 돼요. 뭘 조사했는가. 쿠네츠라는 분은 우리 경제학자들 중에 굉장히 부지런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그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부를 하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연구하시다가요, 좀 의문나는 게 있죠. 바로 배낭 메고요. 배낭 메고 막 조사로 다닙니다. 조사로 다니 또 조사해가지고 이제 또 이론한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아주 부지런한 경제학자 유명합니다. 이 원론에서만요, 이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 조사한 내용, 실정 조사한 내용만 서너 개 나와요. 원론 책에서만. 그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경제학자 요분 한 분밖에 있는 거 아니죠. 네? 엄청 많은데 이분이 조사한 내용이 원론에서만 서너 개가 실리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한 경제학자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쿠네츠가 이 U자 가설이라는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뭘 조사한 거냐면은, 이분이요, 자본주의가 경제가 발전이 되면은 평등해질까 불평등해질까 이게 궁금했단 말이죠. 자본주의가 경제가 발전되면은 옛날보다 더 평등해질까요? 불평등해질까요? 궁금하죠? 자본주의가 경제가 발전하면은 옛날보다 평등해질까요? 불평등해질까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궁금했단 말이에요. 궁금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조사했어요. 옛날이지만, 옛날에 그 주로 선진국들을 조사했겠지만 모든 나라들 다 조사해봤어요. 다 조사해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딱 발전하면요, 초기나 중기는 더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보면 여기 이제 타임이고요. 타임이고, 이 나라가 후진국이었을 때, 이 나라가 개발 단계로 들어갔을 때, 이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선진국이 됐을 때, 이 Y축이 평등도입니다. 평등도. 조사해 보니까 후진국이 있을 때는 불평등하다가 유지되다가요, 이렇게. 자, 개발, 여기 이제 개발 딱 들어갔어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눠져요. 특히 이제 초기, 중기 요때입니다. 초기, 중기 때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불평등이 심화되는,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초기나 중기는 더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조사됩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이제 말기에 이제 소득 점증치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훨씬 이제 나아지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옛날보다 훨씬 높은 평등도로 유지되는데, 이게 U자가 생겼죠. U자가 생겼는데, 그래서 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유는 안 물어봐요. 그냥 U자 가서는 뭘 조사한 그래프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6장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